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믹스커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몸에 안 좋다고만 들었던 믹스커피가 사실은 먹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믹스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시간과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좋아하던 커피 한 잔마저 포기하고 계십니다. 믹스커피는 당에 안 좋다는데 정말 피해야 하는 걸까? 하루 한 잔도 몸에 부담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막연한 걱정을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체중, 기억력, 수면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코 마시는 것도 문제이고 막연한 불안만으로 무조건 끊어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커피 속 항산화 성분과 카페인은 적절한 양을 지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시면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의 성분부터 시작해서 하루 적정량, 몸의 부담을 줄이는 마시는 시간, 그리고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식품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막연하게 갖고 계셨던 걱정이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67세 김영수 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두세 잔씩 드시다가 건강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완전히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고 난 뒤 오히려 오후가 되면 집중이 안 되고 단 음식이 더 당기고 피로감은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믹스커피 대신 달콤한 간식을 더 자주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중까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니 문제는 믹스커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드시거나 밤 늦은 시간에 습관처럼 드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끊는 대신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을 식후 2시간 이후로 옮기고 하루 한두 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마시는 시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지금까지의 걱정을 단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동안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이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프림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코코넛 유래 중세지방산은 일반 지방보다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 적당량에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정남님은 프림이 무서워서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으셨는데 그 뒤로 오히려 식사량이 늘고 단 음식을 더 자주 찾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갑자기 끊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끊은 뒤 간식이나 다른 단 음료로 눈길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쪽이 오히려 당과 열량 면에서 훨씬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두 잔 수준이라면 프림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잔을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쌓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림 때문에 믹스커피를 끊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탕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당 함량은 약 5에서 6g 수준으로 이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도 하루 전체 당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성호님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그 시간을 식후 2시간 이후로 바꾸면서 식후 혈당 변동 폭이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커피 자체의 당보다 마시는 타이밍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커피를 끊기 전에 먼저 마시는 시간부터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혈당 변동 폭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단맛이 강한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혈당이 걱정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카페인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는 오해도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 60mg 수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400mg 이하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루 한두 잔은 무리가 없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71세 최영덕님처럼 오후 늦게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분은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수면 만족도가 크게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시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오후 이후에는 디카페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커피 때문에 잠을 설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커피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나쁘다는 인식도 여전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연구 자료에서는 이 항산화 성분이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6세 윤미자님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된 이후 오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활동 시간대와 잘 맞아 부담도 덜합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 시간에 적절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공급되면 집중력과 각성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책을 읽거나 가벼운 두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커피 한 잔이 그 시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마시면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믹스커피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한 잔의 열량은 약 50칼로리 수준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적정량의 카페인이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68세 정기철님은 오후마다 습관적으로 드시던 달콤한 간식을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바꾸면서 체중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한 번에 150에서 200칼로리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리를 50칼로리 수준의 커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섭취 열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이 살짝 필요하신 순간 손이 간식으로 먼저 가신다면 그 순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음료는 포만감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효과도 있어 간식 욕구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이 많은 간식과 함께 드시면 열량이 쌓이기 때문에 그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대신 커피로 바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에서 가장 핵심은 성분보다도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마시는 것이 위와 소화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자료에서도 식후 혈당이 안정된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위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세 김태환님은 식사 직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식후 2시간 이후로 바꾸는 것만으로 속 불편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이때 커피가 들어오면 소화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뒤로 미루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늦은 밤 습관적으로 마시는 패턴도 수면과 소화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몇 시인지 식사를 마친 지 얼마나 됐는지를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평소 어느 시간에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이처럼 같은 믹스커피라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믹스커피를 더욱 현명하게 즐기기 위해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황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믹스커피에 강황을 소량 첨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황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강황가루 아주 소량을 녹여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향이 다소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은은한 향이 오히려 깊은 맛을 더해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항염 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 중년 이후 건강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마트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강황 가루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피향 좋아하시나요? 계피도 믹스커피와 잘 어울리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계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커피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균형 잡힌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계피는 과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피 가루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커피에 넣는 것 외에도 따뜻한 물에 타서 음료처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커피 한 잔에 소량의 계피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강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강도 커피와 함께 활용하시면 소화 편안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 형태를 소량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생강은 위 점막을 자극 없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빈속이 불편하신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으면 처음에는 살짝 낯선 맛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차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편이신가요?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믹스커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디카페인 제품도 맛과 향이 많이 개선되어 있어 일반 커피와 큰 차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2, 3시 이후에 커피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디카페인을 선택하시면 수면에 영향을 훨씬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 분해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후에 커피를 마신 뒤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일찌감치 디카페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같은 카페인 양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늦은 밤에 습관적으로 드시면 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섭취량을 정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잔 범위를 지키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커피를 습관적으로 손에 들고 계시거나 생각 없이 계속 마시게 되는 패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전 한 잔은 식후 2시간 뒤, 오후에 한 잔이 더 필요하다면 이른 오후에 한 잔으로 제한하시는 식으로 시간을 고정하시면 훨씬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면 몸도 그 리듬에 맞게 적응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습관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커피 마시는 시간을 딱 2번으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은 모두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황, 계피, 생강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을 조금씩 활용하고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커피 한 잔이 훨씬 현명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프림, 설탕, 카페인이 무조건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좋아하던 커피 한 잔마저 죄책감을 느끼며 드시거나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적절한 시간과 양을 지키면 몸에 큰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마셨을 때와 올바른 방법으로 마셨을 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거나 늦은 밤에 반복해서 드시면 혈당 변동과 수면 방해, 소화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시간 이후 하루 한두 잔 범위를 지키고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이런 부담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지만 습관 하나의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린다면 커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식사를 마친 뒤 2시간이 지난 다음 커피 한 잔을 드셔 보십시오. 그 차이를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하나를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강황, 계피, 생강 같은 재료를 소량 활용하시거나 오후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것도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준비가 필요 없고 지금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시간을 의식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중년 이후에 식습관 변화를 연구해 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다가 아무것도 못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끊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훨씬 오래 유지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침 식사와 혈당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루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